여러분, 혹시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그 음식 때문에 췌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당분을 처리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즐기고 있는 간식들이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사실은 매일 조금씩 췌장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간식들이 췌장을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으로 바꾸셨는지, 어떻게 회복하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빵과 과자입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매일 오후 동네 빵집에 들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늘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카스테라, 크림빵을 즐겼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분명히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갈증이 심해져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화장실을 몇 번씩 드나들며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글씨가 두 겹으로 보이는 날도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당은 320, 당화혈색소는 9%대. 의사는 췌장이 이미 지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달콤한 빵 몇 개가 내 췌장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가? 그는 간식을 통째로 끊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집에서 아내가 준비해준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븐에 200도로 20분간 구운 고구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거기에 무염 치즈를 한 조각 얹어 먹으니 크림빵보다 더 고소하고 든든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 간단히 만든 고구마 칩은 과자처럼 바삭해 커피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씹는 맛이 아쉬울 땐 현미떡 위에 아몬드와 호두를 올려 먹으며 만족감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2달 뒤 혈당은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괴롭히던 갈증과 화장실 문제도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빵을 끊고도 맛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손주 크는 걸 보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70세 박미선 씨는 손주들과 함께 과자를 먹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쿠키를 하나씩 집어 들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더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직후엔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때로는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 손이 떨리고 어지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80, 중성지방은 정상치의 2배. 그제야 그녀는 내가 아이들 따라 먹다가 내 몸을 망쳤구나. 하고 후회했습니다. 과자를 끊고 대신 사과를 얇게 썰어 에어프라이어에 넣었습니다. 100도로 1시간 구우니
바삭하고 은은한 단맛이 살아나 과자 못지않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또 오이를 길게 썰어 냉장고에 두고 먹을 땐 요거트에 레몬즙과 부추를 넣어 만든 소스를 곁들였습니다. 상큼하고 고소한 맛 덕분에 손주도 할머니 간식이 더 맛있어. 라며 좋아했습니다. 3개월 뒤 오후 졸음은 사라지고 결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자를 끊고 건강을 얻었어요. 손주와 나눌 간식이 더 뿌듯해졌습니다. 둘째 음식은 떡과 과일입니다. 72세 박정수 씨는 평생 직접 농사 지은 쌀을 드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밥 대신 떡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떡 2~3개로 때우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나눠주는 송편이나 인절미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쌀로 만든 떡인데 뭐가 문제겠어? 오히려 빵보단 낫지 않나? 하지만 떡을 먹고 나면 곧바로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엔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큰일이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200, 간 수치까지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떡을 줄이고 현미와 귀리를 섞은 밥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현미밥을 동그랗게 뭉쳐 한 입 크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검은 콩을 섞어 단백질을 보강했고 간식처럼 먹고 싶을 때는 따뜻하게 데워 곁들였습니다. 또 찐 단호박을 얇게 썰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식이 당길 때마다 먹었습니다. 한 달 뒤 박 씨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고 산책도 30분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떡을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췌장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가져다 주는 달콤한 포도와 바나나를 아낌없이 드셨습니다. 자연에서 난 과일인데 이건 몸에 좋은 거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과일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곤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은 이미 당뇨 전 단계 수준. 의사는 과일도 지나치게 먹으면 결국 설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아예 끊을 순 없었습니다. 대신 양을 조절하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나나와 포도는 줄이고 대신 토마토와 딸기를 선택했습니다. 토마토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올리브 오일과 바지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딸기는 깨끗이 씻어 냉장고에 얼려두었다가 아이스크림처럼 즐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발 저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일을 똑같이 먹어도 방법을 바꾸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음식은 아이스크림과 단 음료입니다. 67세 정혜수 씨는 무더운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없이는 하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더운 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 이게 무슨 대수야?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직후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췌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당분을 한꺼번에 들이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냉장고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준비했습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알과 아몬드를 넣어 섞으니 아이스크림보다 담백하면서도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얼린 두유 아이스 큐브를 갈아 스무디로 즐기며 단맛을 채웠습니다. 2달 뒤 밤마다 괴롭히던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잠깐의 행복이었고 그릭 요거트는 평생의 건강이었습니다. 72세 이정희 씨는 단 음료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커피에는 시럽을 듬뿍 넣고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를 찾았습니다. 물은 밍밍해서 못 마셔. 음료수는 마셔야 목이 시원하지. 그는 하루에 작은 페트병 음료를 2~3개나 비웠습니다. 외출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치아가 흐려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혈당은 400에 육박했습니다. 의사는 췌장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이후 그는 단 음료 대신 보리차와 레몬수를 준비했습니다. 보리차는 은은한 고소한 향 덕분에 물보다 마시기 쉬웠고 레몬은 얇게 썰어 얼려 물에 띄워 마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는 거뜬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물이 제일 시원한 음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음식들 나도 자주 먹는데 하고 떠오르셨나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은 튀긴 간식입니다. 69세 최병우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풍기는 기름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뜨겁게 튀겨낸 도넛이나 꽈배기를 사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한두 개쯤 먹는 게 뭐 어때? 집에선 잘 안 먹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일주일에 4~5번은 튀긴 간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발목이 자주 붓고 무거워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의사는 튀긴 음식은 단순히 기름기뿐 아니라 췌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기름에 튀기는 대신 오븐과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했습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담백한 칩을 만들고 닭가슴살을 허브와 함께 구워 간식처럼 즐겼습니다. 특히 병아리콩을 살짝 삶아 올리브 오일과 파프리카 가루를 뿌려 구워낸 병아리콩 스낵은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2달 뒤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튀김을 끊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닌 고소한 향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군요. 74세 윤말순 씨는 전 같지 않게 기력이 떨어지면서도
유일한 낙은 경로당에서 나눠 먹는 튀긴 어묵과 고로케였습니다. 기름에 갓 튀겨낸 음식의 바삭함과 따뜻한 맛은 위로가 되었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해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기름에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면 췌장이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산거나 찌는 요리를 늘렸습니다. 감자를 삶아 파슬리와 올리브 오일로 버무려 샐러드처럼 먹었고, 고구마를 찌고 으깨 아몬드 가루를 넣어 간단한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또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 김치와 함께 먹으니 포만감도 크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소화불량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튀김이 아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위가 아니라 몸이 먼저 편안합니다. 5째 음식은 가공육 간식입니다. 70세 장성규 씨는 퇴직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소시지나 햄을 자주 사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전자레인지에 데운 소시지 몇 개, 점심 후 출출할 때 햄을 썰어 빵에 끼워 먹곤 했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으니 이게 제일 편해.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점점 배가 불룩 나오고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은 물론 간 수치까지 나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공육은 기름과 염분뿐 아니라 췌장에 부담을 주는 첨가물이 많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체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닭가슴살을 삶아 소금 대신 허브와 후추로 간을 해두고 먹기 쉽게 얇게 찢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간식으로 출출할 때는 이 닭가슴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샐러드 위에 올렸습니다. 또 두부를 잘라 간장과 참기름에 살짝 절여두고 구워 먹으니 햄 못지않게 든든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이 내려가고 피로가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건강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건강한 음식이 진짜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7세 이영희 씨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핫도그를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본인도 같이 먹으며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밤에 속이 불편해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가공육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나트륨이 췌장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햄과 소시지 대신 직접 만든 닭가슴살 패티를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다져 양파와 파프리카를 곱게 다져 넣고 달걀과 두부를 섞어 반죽한 뒤 팬에 구워냈습니다.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해 손주들도 맛있게 먹었고 본인도 속이 편안했습니다. 1달 반 뒤 그녀는 밤마다 괴롭히던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손주들 간식 때문에 함께 먹다. 췌장을 망칠 뻔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시니어분들이 너무도 자주 접하는 간식들입니다. 빵과 과자, 떡과 과일, 아이스크림과 단 음료, 튀긴 간식, 그리고 가공육 간식.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음식들이 췌장을 서서히 무너뜨려 결국 당뇨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간식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이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가족의 행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